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담대학교 신명희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Culture Invasion이에요. 그래서 문화 침략이라고도 하고 문화 침공이라고 하고, 또 여러분이 주변에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이제 그 BTS 때문에 또 invasion이라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접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서요. 브리티시 인베이전, 코리안 인베이전,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자, 먼저 문화 정의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화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19세기의 문화는요, 교양이 있는 또 세련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제 후천적으로 학습해서 얻는 그런 공통적인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문화를 정의하는 그 개념들이 좀 다양한데요. 좁은 의미의 문화로는 이제 문학이나 예술과 관련된 의미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으로 진보되고 세련되고 또 교양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문화인이다, 문화생활을 한다 이럴 때 쓰는 그런 문화고요.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이제 한 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양식, 아까 20세기 들어서 이제 정의된 그런 개념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 문화다, 서양 문화다, 뭐 대중문화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문화는요, 사회의 구성원들을 구별지어주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왜냐면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그 지역별로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뭐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김치를 담그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먹는 방법도 다르고, 거기에서 오는 식문화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구성원들을 이렇게 구별시켜주는 어떤 기준이 된다고 그래요. 문화는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 문화가 변하니까 사회도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 속에서 살고 있죠. 이제 에드워드 호월은요, 문화를 소통이고, 소통이 문화이다. 그래서 소통은 영어로 communic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communication, culture is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is culture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가 소통이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을 하거든요. 전 또 이 소통이라는 이 단어나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소통이 많은 거에 그 고리,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공외교라는 거는요, 여기 제가 또 빨간색으로 소통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다른 나라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기 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또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공공외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문화외교라는 걸 또 들 수가 있는데요. 문화의 특수성을 매력으로 삼아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솔직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외교예요. 그래서 문화외교의 또 카테고리 안에 이제 인베이전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컬처 인베이전은 이제 침략이지만 강압적인 침략이 아니고 이제 문화를 흠모하여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어때요?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왠지 또 그 깊숙이 침투하는 거는 강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더 많이 우리가 전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문화 외교는 그럼 소프트파워일까요? 하드파워일까요? 당연히 소프트파워겠죠. 그래서 그런 소프트 파워인 문화 외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는데요.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 미국 드라마, 또 할리우드, 맥도날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마이클 잭슨, 비욘세, 위트니 휴스턴, 이 밖에도 너무너무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소프트 파워예요. 이런 영향력들을 전 세계에 끼치고 있죠. 그래서
뭐 영화도 보면은 지구를 지키는 역할들을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왠지 정말 미국인들이 지구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또 마이클 잭슨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소통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흑인 인권 운동, 세계 평화 운동, 환경 운동. 어떻게 했을까요? 노래로서 했어요. 음악으로서. 자기가 만든 노래와 춤 이런 것들. 또 마이클 잭슨이 이제 그 새롭게 이렇게 도입한 게 듣는 그 음악의 시대에서 보는 음악의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더 파급력이 더 커졌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여러 나라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흑인 인권 운동 같은 경우 보면은 마이클 잭슨 자체가 흑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를 통해서 뭐 대표적인 노래가 Black or White인데요.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외치고 있고, 또 Heal the World 이런 노래를 통해서 평화운동을 하는 거죠. 또 환경운동, Earthsong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지구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히 노래만 듣고 와, 이 노래 좋다, 리듬이 좋다, 가사가 좋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노력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소프트 파워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브리티시 인베이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의 음악이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으며 미국 음악계에서 큰 성공을 얻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로큰롤 스타들이 1950년대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죠. 특히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침체가 되기 시작을 해요. 미국의 로큰롤이. 근데 그런 침체 속에서 이제 어쨌든 비틀즈가 I Wanna Hold Your Hand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가지고 미국 빌보드 차트 싱글 정상에 오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 시대, 그 시기를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비틀즈는 예술, 그 중에서도 음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에드워드 홀이 정의한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문화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과 소통하는 역할을 이렇게 비틀즈가 했고,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문화적 침공을 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건을 낳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락큰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락큰롤은 이제 그 기반은 블루스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흑인들이 불렀던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백인이 불렀던 컨트리도 기반이 된 거죠. 1950년대 이제 본격적인 팝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게 된 계기가 된 음악이 락큰롤이고요. 주로 전성기였어요. 1950년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물론 그때도 계속 유행은 했지만 이제 약간 그 시들기 시작을 하죠. 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흔들다, 요동치다, 춤추다 이런 뜻. 또 블루스에서 묵직하고 리듬감 있는 베이스 연주 양식을 얘기하기도 한대요. 또 롤은 이렇게 구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둥글다, 구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락큰롤의 그냥 사전적 의미를 좀 봤고요. 락큰롤의 선구자는 척 베리. 그리고 또 빌 헤일리는 이제 락큰롤의 대중적 호응을 얻어서 미국 이외의 나라 락큰롤을 전파한 인물이죠. 그래서 사실 빌 헤일리가 영국에 가서 락큰롤을 전파하게 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주인공인 비틀즈, 존 레넌 이러한 사람들이 빌 헤일리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로큰롤의 황제 또 엘비스 프레슬리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로큰롤이에요. 이런 로큰롤이 1950년대 정말 미국에서 또는 또 영국에서 청년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그런 곡들이죠. 그래서 영국 청년들의 록 음악도 살펴볼게요. 영국 청년들은 미국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락 음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으로 들어온 미군들은 로큰롤과 리듬 앤 블루스를 영국에 전파했다.
그죠? 이를 받아들인 영국의 음악계가 이제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 거고요. 1957년 리버풀에서 결성된 쿼리맨 밴드가요. 3년 뒤에 그 유명한 비틀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키플 음악을 했어요. 그 쿼리맨에서는. 그래서 스키플은 재즈와 포크가 결합된 음악 형태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락앤롤, 리듬앤블루스 형태의 이제 비트 음악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영국 하면은 비틀즈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미국의 이제 락앤롤 침체기는 1950년 말에서 60년대 초인데요. 락앤롤 뮤지션들이 이제 스캔들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또 유모를 사고도 있고, 또 은퇴도 하고, 당시 이제 반항과 자유의 상징인 락앤롤이, 왜냐면 젊은 층은 자유의 상징이잖아요. 또 현 시대나 정부에 반항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상징인 락앤롤을 정부 자체는 보기 좋게 보지 않은 거죠. 네, 락앤롤 1세대 뮤지션들이 더 이상 새로운 음악을 이렇게 발매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때요? 그 락앤롤이 점점 이제 조금씩 흥미를 잃고 시들어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침체기예요. 미국의 침체기. 네, 그러다가 이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빌 헤일리가 영국에 와서 어떤 락앤롤 공연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락앤롤을 사랑하게 돼서 락앤롤을 알게 되고 락앤롤을 배우게 되고 락앤롤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쯤에 미국에서는 락앤롤이 침체가 되고, 이럴 쯤에 또 여기에서 결성된 비틀즈 멤버들이 어때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이 락앤롤을 부활시키는 사건, 그것이 브리티시 인베이전이죠. 네, 이 장면은요, I Wanna Hold Your Hand 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비틀즈 문화 외교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미국의 락앤롤 침체기. 그래서 뭐 스타들이 이제 불미스럽게 은퇴하고 뭐 사고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그죠? 또 계속 몰락을 하죠.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또 흑인들을 위한 인권운동, 또 이런 것 때문에 사랑받았던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전체가 전 충격과 슬픔에 잠기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런 암울한 시기에 햇살처럼 등장한 그 영국의 청년들, 그들이 누구예요? 비틀즈. 비틀즈가 1964년에 이제 에드 설리번 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요. 또 빌보드 차트 등 여러 개의 미국의 차트를 석권하면서 순식간에 그 미국에서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뭐 핫한 인물들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비틀즈가 한 이제 문화 외교는 도대체 뭐가 있나? 비틀즈는 히피 문화의 선구자라고 그래요. 그럼 히피 문화는 이제 기존 사회의 질서를 부정하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또 정신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인간성을 중시하고 또 물질 문명을 부정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문화. 그죠? 그래서 1960년대 자유와 평화를 향한 운동, 이걸 히피 문화라고 해요. 근데 이런 히피 문화의 선구자였어요. 역시 비틀즈도 자유와 평화를 사랑했겠죠. 그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으로 두고 있는 그 비틀즈는 또, 그죠? 히피 문화의 상징이 되었고, 또 히피의 베트남 반전운동은 이제 큰 호응을 얻게 되면서 어때요? 그 반전 사상의 아이콘이 되기도 하고, 그 그룹이 비틀즈죠. 네. 또 비틀즈 문화외교가 이제 이런 히피 문화의 선구자적 역할 이외에 또 사회운동에도 참여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프라하의 봄에 영향을 줘요. 프라하의 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소련의 영향권에 편입된 체코 공화국이 그 공산주의 탄압에 반대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에도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 프라하의 봄 개봉이 1989년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비틀즈의 헤이 주드라는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영화 안에서는 체코 가수 마르타 쿠비쇼바가 이제 그 체코어로 불렀다고 그러는데요. 프라하의 봄 속의 헤이 주드는 민중의 개혁가였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헤이 주드는 어떤 곡이냐면요. 존 레논의 아들 줄리안 레논이 이제 아빠인 존 레논이 엄마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오노요코를. 그러면서 이제 그 외롭고 힘든 그 또 슬픈 그 현실 안에서 암울하게 있었을 때 그 폴 맥카트니가 존 레논의 아들 줄리안 레논을 위로하기 위한 또 응원하기 위한 곡으로 만든 게 헤이 주드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줄리안 레논에게는 응원가였고 또 어떤 이렇게 위로가 됐던 위로가였다면 체코에서는 민중의 개혁가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한 비틀즈. 또 어떤 문화 외교를 했냐면 소련인들에게도 우리는 왜 이렇게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되지? 하고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한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 보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음악도 자유롭고 젊은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순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틀즈로 대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서방 대중음악은 억압받던 공산권 젊은이들에게 공산주의의 모순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또 모즈 룩이라고 해서 패션계에서 또 영향을 또 많이 미쳤겠죠. 그래서 지금 모즈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긴 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보면 이렇게 수트도 왜 되게 타이트하게 입고 바지도 타이트하고 좀 짧게 이렇게 입은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비틀즈의 음반들이나 이제 비디오를 보면은요, 그 모질룩을 쉽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동글게 이렇게 해서 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유명한 배우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어떤 의상을 입고 나오면 또 그것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또 그것이 인기가 많아지거나 또 막 정말 엄청나게 잘 팔리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유명한 비틀즈라는 가수가 했던 어떤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은 또 일반 대중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네, 여러분 또 이매진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980년대에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캄보디아 크메루주의 대학살을 다룬 영화예요. 이때 이제 엔딩곡에 이매진이라는 곡이 쓰였어요. 그래서 반전과 평화를 꿈꾸는 노래로 또 사회주의, 아나키즘, 평화주의를 상징하는 곡으로 대표할 수 있죠. 그것만 봐도 벌써 이 비틀즈가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틀 매니아라고 하는 단어, 그러면 비틀즈의 열광하기, 비틀즈 열기, 그런 건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틀즈의 광팬들이 이렇게 비틀즈를 보고 저렇게 열광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틀즈의 그 팬들, 그죠? 비틀 매니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지금도 우리도 많이 써요. 뭐 마니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195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다면 1960년대는 밥 딜런과 비틀즈가 있었어요. 이들의 음악은 단순히 이제 개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세대나 시대나 또 역사 속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또 이 메시지들은 어떤 대중문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한 외교로서도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코리안 인베이전 한번 볼까요? 우리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코리안 인베이전 어때요? 한국 문화 침공이에요. 네, 여기 맨 왼쪽에는 이제 BTS 방탄소년단이고요. 또 영화들이 있죠.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문화 외교로서의 톡톡한 역할을 하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냐 하는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K-팝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었나 봐요. 한국 K-팝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 여러 가수들 중 또 여러 그룹 중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BTS 방탄소년단이죠. 네, 우리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코리안 인베이전을 했는지, 그죠? 방탄소년단은요, 진정성이 있는 곡을 불렀다라고 제가 젊은이들에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 이제 있는 제 학생들의 경우에도 진정성 또는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정성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영향력을 형성했다. 소프트 파워를 형성했다는 얘기겠죠. 이들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넘어 세계와 문화를 연결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랬고요. 자신의 음악에 다양한 예술적 감성을 결합한 음악적 혁신을 일으킴, 또
N세포 세대, 열정페이, 사회 불평등, 지금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이런 아픔을 노래 속에서 이야기하고 또 결국은 치유적 성격의 메시지를 주고 위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비단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 박수를 쳐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BTS 문화외교, 또 KBS 1TV에서요, 방탄 때문에 한글을 배웠다라는 것이 방송이 된 적이 있었어요. BTS가 이제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 보면은 한글 자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BTS 팬들은 그걸 보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글자가 저게 한글이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또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글은 방탄소년이라는 시대의 아이콘을 만나서 전 세계의 아미, 방탄소년 팬클럽들이 새로운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언어로서의 역할까지도 갖다라는 거죠, 한글이. 그래서 아미 하면 ARMY, 아미, 군대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이에요. 단순히 이제 노래를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무슨 노래인가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팬덤 단어 중에 일부가 옥스퍼드 그 영어사전에 추가된 게 26개나 된다고 그래요. 또 그 가운데 우리나라 표준 국어사전에는 들어있지 않은 먹방이나 치맥 이런 말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BTS의 영향력이 대단하고 또 이 또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프트 파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돌이라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이제 사랑이라는 한글 배경으로 된 장면인데요.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틀즈와 BTS를 데뷔시킨 더 레이시오라는 게 있었는데요. 어때요? 뭐 50년도 더 전에 그곳에서 비틀즈가 공연을 했는데 같은 자리에서 BTS가 공연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뭐 BTS는 비틀즈의 부활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나라의 그 BTS 또 코리안 인베이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결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비틀즈의 그 브리티시 인베이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문화가 미국인의 삶 속에 들어가 기존에 당연시 되었던 것들에 대한 반성과 또 자각이 일어나면서 젊은이들,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각성을 일으킨 계기가 된 사건이었고요. 또 코리안 인베이전은 이제 BTS죠. 비영어권 음악이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차트를 석권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1위를 차지하면서 정말 비틀즈의 성공을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했다면 BTS의 성공을 코리안 인베이전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이 뜨겁습니다. 진정성을 가진 노랫말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을 주죠. 또 젊은이들만이 갖고 있는 공유하는 그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또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또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족함을 이 노래 속에서 노래말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도 있겠죠. 아직 세계 음악 시장은요, 유니버설, 소니, 워너 이런 거대한 음악사들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2%가 남짓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K-팝이 프리미엄 레벨로 이렇게 등급을 올리려면 어때요? 우리가 정말 글로벌화에 대단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팝이 이제 프리미엄 레벨이 될 건지 아니면 추억의 한 장의 책장으로 남을지는 이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화를 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이미 우리가 뭐 어떤 실력적으로 갖추고 있는 부분은 또 잘 이런 기업의 글로벌화와 잘 만나서 또 시너지가 돼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컬처 인베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